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2019년에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즉 집권 세력들에 의해서요. 현재 민주당은 일본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재성이 처음 운을 띄웠습니다. 그 근거로 얼마 전 일본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4배 초가 검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빙성 없는 자료입니다. 왜요? 이거 한 블로거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한 거거든요. 아니,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한 블로거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행금지 조치를 이야기합니까? 실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내놓은 도쿄 5개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정상 범위 이내입니다. 결국 방사능이란 건 핑계거리에 불과하죠. 어떻게든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금지시키는 그런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방법을 꾀한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외교부에 일본에 대한 여행 규제를 검토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이들 뜻대로 정말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권법에 따라서 일본에 가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여행 가면 감옥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예 올림픽 불참 선언부터 해서 다양한 옵션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전 세계가 모여드는 국제행사에 우리가 보이콧을 한다면 우리가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국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여행할 권리, 즉 기본권을 막아서는 그 미개함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좀 이성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득과 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협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일본에 보복하겠다고 내놓은 카드 중 하나가 이 협정을 파기하자는 건데요. 참고로 일본은 정보위성을 5기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3척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일본은 6척 가지고 있고요. 조기 경보기도 우리는 4기 뿐이지만 일본은 17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도 일본이 훨씬 더 강력한 걸 가지고 있죠.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략 잠수함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초계 기능과 통신 감청 기술은 일본이 가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을 때 우리 군은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재원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반일운동하고 있는 것도 이런 코미디의 연장선입니다. 서울 중구청에서 도심 곳곳에 무려 1,100여 개의 반일 홍보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양호 중구청장이 추진한 일입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 당신이 뭔데 국민 세금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일본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입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무려 반일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외국인들 눈에는 인종차별로 보일 수도 있는 일들을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중국, 특히 명동은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동네 아닙니까? 일본인 관광객들 상당수가 찾는 명동 한복판에 노 재팬이라는 간판을 걸어두면 도대체 일본 관광객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며 이런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상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논란이 일자 중구청은 결국 설치 5시간여 만에 이러한 홍보물들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날리고 논란만 일으킨 셈이죠. 이런 문제는 중구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대문구청은 구청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일제 사무용품을 타임캡슐 안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구로구청장은 구로역 광장 소녀상 앞에서 일본 규탄 대회를 했고요. 강남구청은 만국기 중 일장기만 철거했습니다. 협찬 잘해주고 있던 미주노와 포카리스웨트 등을 협찬사에서 제외한 서울시청부터 경기도청, 울산 울주청군, 강원 춘천시청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반일운동에 동참하고 있죠. 이 사람들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 꼬리치는 겁니다. 대다수가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서 각 지역에 노코리아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혐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일본인들이 지나가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한국산 물건을 부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러는 거니까 이래도 괜찮다 이런 철없는 소리는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와 사태의 원인은 바로 표파리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반일선동 외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반일 선동에 미쳐서 국익을 저해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반일 선동은 자기들 총선 승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는 그 속셈이 민주당 내부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었죠. 앞에서는 선동질을 하면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뒤에서는 자기들 표 계산이나 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감히 애국에 대해서 운운할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 눈에 지금 가장 심각해 보이는 건 집권 세력의 독재적인 발상들입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상을 떠올린 것부터가 이미 저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 특별감찰권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 일본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총력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랍니다. 이 특별감찰이 바로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내린 첫 공개 지시입니다. 물론 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의 목적과 의도는 아주 노골적으로 느껴지죠. 지금 일본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발언을 못하도록 인력을 총동원해서 감찰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독재적입니까? 이런 인간들이 감히 민주주의를 떠들어대는 건 이건 정치에 대한 모욕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쓰인 마법의 단어 국민정서. 아니 도대체 국민정서가 뭡니까? 이 국민정서라는 거에 배치되는 언동을 처벌하겠다는 거는 결국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언행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역사상 모든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국민정서라는 말,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오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이런 반민주적인 일들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런 꼬라지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독재를 지지하는 홍위병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집권 세력이 이런 미개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동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국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해서 지난 5일 하루 동안에만 국내 주식 시가총액 약 50조가 증발했습니다.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기관들이 나서서 국민 돈을 풀며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죠. 기관들은 5일 하루에만 7천억대 순매수를 냈고 3거래일 동안 무려 2조대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져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었죠. 그 다음 날인 6일에도 무려 26조가 증발했습니다. 이틀 동안에만 75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진 겁니다. 코스피 1900선도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숫자들이 수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전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본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죠. 물론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데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느냐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 이야기를 합니다. 5일 수보회의 중 한 말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자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이 상황에 남북경협, 아니 정확하게는 북한 퍼주기라는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GDP 규모가 정확하게 측정도 안 되는 북한이랑 손잡고 우리 경제 규모의 5배가 넘는 일본을 이기겠다는 발상, 이게 정상적인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집권 세력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지금 반일 선동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종종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뭘 해야 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제 영상을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아니, 굳이 제 영상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런 현실적 시각이 담긴 자료들을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이 저열한 정치 선동의 본질을 꿰뚫고 눈을 뜰 때 나라는 바뀝니다.